집안에 돈이 들어와도 모래알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아. 속상한 적 많으시죠?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썼는데도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고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자꾸만 생겨서 한숨만 푹 나오시나요? 그건 여러분이 돈을 못 벌거나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에 돈이 편안하게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안의자 하나 내어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돈도 기운을 가진 손님이라 자기를 반겨주고 편안히 쉴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금방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단돈 10,000원 이 지폐 한 장만 집안에 특별한 그 자리에 놓아두면 신기하게도 돈의 물길이 여러분의 집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집에 하나 만들어 두는 것과 같죠.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땅의 이치와 기운의 흐름을 이용한 지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론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똑같이 월급을 받고 비슷한 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집은 늘 돈이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매달 카드가 걱정에 잠을 설치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아이템으로 비슷한 노력을 기울여도 어떤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어떤 가게는 파리만 날립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풍수에서는 그 이유를 집안의 기운에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찾습니다. 돈이라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담아두고 불릴 수 있는 재물의 자리가 없는 집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곧바로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들어오는 현관은 우리 몸의 입과 같습니다. 이 입으로 좋은 음식, 즉 돈과 복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온 음식이 머물면서 소화되고 영양분으로 바뀔 위장이나 소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몸을 통과해서 바로 나가버리겠죠. 우리 몸이 허약해지는 것처럼 집안의 재물은 그렇게 허약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나가고 아픈데도 없는데 병원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경조사비가 줄줄이 나가는 현상들, 이게 바로 우리 집에 재물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돈이야.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돈이 아주 편안하게 느끼고 친구들까지 불러 모으고 싶어 하는 아늑한 재물의 특별석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주인이 바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돈 중에만 원짜리일까요? 50,000원짜리가 액수도 더 크고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 바로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분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바로 세종대왕님이시죠. 세종대왕님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분입니다. 단순히 한글만 창제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하늘의 이치와 땅의 흐름을 잃고 수많은 과학기술과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즉,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강력한 근본 에너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옛 풍속에서는 이를 9,000가지 현상과 1,000가지 형태를 모두 아우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풍요의 근원이 되는 그 시작의 힘을 세종대왕님이 상징하는 것이죠. 반면에 50,000원권의 신사임당님은 예술과 지혜, 현모양처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론 아주 귀하고 좋은 기운이지만은 재물을 불러오고 쌓아가는 시작의 힘,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세종대왕님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지을 때 화려한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힘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집안의 재물론에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에 힘을 가진 10,000원짜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10,000원짜리 한 장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우리 집의 부와 번영의 질서를 세우는 강력한 기운의 씨앗이자 상징물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이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돈복 터지는 비법의 첫 단계를 시작해 볼까요? 재물운을 부르기 전에 먼저 그 씨앗이 벨돈에 묻은 묵은 기운을 싹 씻어내는 정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흙이 오염되어 있으면 싹을 키울 수 없듯이 돈 역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온갖 좋고 나쁜 기운, 즉 손때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묵은 기운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재물운을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복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화 과정은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빳빳한 새 돈이면 더 좋겠지만은 없다면은 가지고 계신 10,000원짜리 중에 가장 깨끗한 지폐 한 장 고르세요. 그리고 하얀색 봉투를 준비합니다. 만약 흰 봉투가 없다면 파란색이 들어간 봉투도 괜찮습니다. 왜 하필 흰색이나 파란색일까요? 흰색은 풍수에서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순수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돈에 묻은 부정적인 기운들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파란색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올해 갑진년 청룡에 해에는 물의 기운이 재물운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흰 봉투나 파란 봉투 둘 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10,000원짜리 지폐를 정성껏 봉투에 넣으세요. 구겨지지 않게 반듯하게 해요. 그리고는 이 봉투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여러분의 집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조금 엉뚱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차가운 샘물이나 깊은 동굴의 냉기를 이용해 기운을 정화하곤 했습니다. 현대 집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기운이 돈에 얽혀 있던 복잡하고 탁한 기운들을 잠시 얼려서 그 활동을 멈추게 하고 본래의 깨끗한 에너지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재부팅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같은 원리죠. 얼마나 두어야 하냐고요? 최소 30분 이상은 꼭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은 서너 시간 혹은 하룻밤 정도 푹 재워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에게 시원한 스파를 즐기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즐거워질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에서 기운, 목욕을 마친 10,000원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강력한 재물의 씨앗, 에너지만을 품게 됩니다. 이 정화된 씨앗을 이제 우리 집의 명당 자리에 심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재물에 씨앗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면 이제 그 씨앗을 심을 땅을 비옥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돈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고 비법을 행하기 전에 내 몸부터가 그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돈을 밀어내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비법을 써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몸의 기운을 바꾸는 방법이 아주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잠자는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 특히 왼쪽으로 눕기만 하면 됩니다. 올해는 갑진년, 바로 훈은용, 청룡의 해입니다. 풍수진리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쪽은 청룡, 즉 변화와 성장,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관장하는 자리이고 오른쪽은 백호, 즉 안정과 수렴의 기운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룡의 기운이 유난히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의식적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놓는 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내 몸의 기운을
올해 가장 강력한 기란 기운인 청룡의 주파수에 맞추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 몸 전체를 청룡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대한 안테나로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위는 구조적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어서 왼쪽으로 누워 자면 음식물의 소화와 위산 역류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몸이 편안해지니 당연히 잠도 깊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도 맑아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하늘의 좋은 기운을 바다 몸과 마음의 안녕을 꾀하는 잠자리 자세를 자왕양이라고 부르며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단순히 잠버릇이 아니라 밤새도록 내 몸의 재물과 건강에 좋은 기운을 충전하는 가장 손쉬운 셀프 개운법인 셈입니다. 물론 자다가 뒤척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오늘 밤 청룡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는다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누워 잠을 청하는 노력을 해 보세요. 이렇게 내 몸을 먼저 돈이 들어오기 좋아하는 복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10월 원짜리 재물, 씨앗이 훨씬 더 빠르고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비법의 하이라이터입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재물의 씨앗도 준비되었고 내 몸이라는 비옥한 토양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숨겨진 보물상자를 10시간입니다. 띠별로 정해진 이 재물, 명당에 10,000원짜리 봉투를 놓아두는 순간 집안에 잠자고 있던 돈의 기운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폭발적으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비법을 실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6월 19일 우수부터 3월 5일 경칩 사이입니다. 우수는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으로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는 시기이고 경칩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뜻으로 만물이 본격적으로 소생하는 날이죠. 즉 이 시기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생명력을 폭발시키는 씨앗을 심기에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늘의 때를 이용해 돈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알려드릴 텐데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댕곤일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시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현관문 쪽이 12시가 될 수도 있고 텔레비전 쪽이 6시가 될 수도 있겠죠. 기준은 상관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몰라도 시계 방향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띠별 그룹에 따라 여러분의 재물자리를 찾아보세요. 먼저 첫 번째 그룹 7, 돼지띠, 호랑이띠, 토끼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물자리는 바로 6시 35분 방향입니다. 시계 시침과 분침이 6시 35분을 가리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방향의 벽 쪽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꺼낸 많은 봉투를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시면 됩니다. 가구이나 뒤 혹은 액자주도 좋습니다. 바닥에 두어도 되고 선반 위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6시 35분 방향이라는 위치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룹 소띠, 용띠, 양띠, 개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물자리는 9시 25분 방향입니다. 시계가 9시 25분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 방향에 벽끝 쪽으로 가서 봉투를 붙이듯이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하루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내일의 풍요를 준비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띠는 어느 그룹에 속하시나요? 댓글로 저는 용띠 9시 25분 방향의 보물을 숨겼습니다 하고 알려주세요. 함께 기운을 나누면 복이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 뱀띠, 말띠, 원숭미띠, 닭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물자리는 2시 45분 방향입니다. 시계가 2시 45분을 가리는 곳, 점심을 먹고 기운이 샘솟는 그 활기찬 방향입니다. 그곳 벽 쪽으로 가서 많은 봉투를 살며 놓아두세요. 자, 이렇게 각자의 띠에 맞는 재물 명당에 돈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씨앗에 매일 사랑과 희망의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돈의 씨앗을 우리 집 명당에 잘 심으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정성껏 가꾸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마음의 언어로 씨앗에게 말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많은 봉투를 놓아둔 자리를 향해 혹은 마음속으로 그 자리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소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우리 집에 더 큰 돈을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우리 집에 들어온 모든 재물은 편안하게 머물며 나날이 불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긍정적인 화근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풍요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우주의 기운은 그 감사를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개운법을 진행하는 3월 5일까지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잠들기 전에 한번 단일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달 카드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넘기게 해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소원을 빌어도 좋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게 해 주세요처럼 자신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도 좋습니다. 중요한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진심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진솔한 마음의 파동이 돈의 씨앗에 전달되어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 재물운의 씨앗을 심었으니 집 전체를 돈이 자라나는 풍요의 온실로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죠.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침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 활력, 성공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곳입니다. 동쪽에서 오는 신선한 기운을 받으며 잠을 자면 재물운의 씨앗이 쑥쑥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구조상 동쪽이 어렵다면 각자의 띠별로 좋은 반환살, 방향을 찾아 머리를 두고 자는 것도 사업 번창과 재물운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침실의 기운을 통해 금전운을 더욱 키우고 싶다면 침대 커버나 커튼을 꽃무늬가 있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발작 핀 꽃은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침실의 베개를 나란히 두 개 놓아 두세요. 혼자 주무시더라도 옆에 여분의 베개를 하나 더 놓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이태성이라 하여 마치 집 뒤에 든든한 두 개의 산봉우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과 같은 안정적인 형국으로 봅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부부가 함께 자는 침실은 이미 베개가 두 개이니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침실 환경까지 재물운에 맞게 갖고 주면 우리가 심은 10,000원짜리 씨앗은 그야말로 최고의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만 원짜리 한 장으로 집안의 금전운을 활짝 여는 비법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10,000원짜리를 신봉투에 넣어 냉장고에서 깨끗하게 정화한다. 둘째,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워 내 몸을 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든다. 셋째, 정해진 기간에 내 비에 맞는 시계 방향에 그 봉투를 숨겨둔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풍수 비법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를 만들어주는 마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비법을 행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는 행운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 서서히 삶에 금전적인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의 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풍수개운법은 작은 노력이 쌓여 큰 운을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큰 돈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니 속는 셈치고 한번 재미있게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담는 정성과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여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파동이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줄 겁니다. 이 비법을 실천하시면서 혹시 집에 이런저런 공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돈복이 샘석 터져 나오고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풍요롭고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또한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